에이시앤피플 네 가지가 있는 뉴스 이슈 네 가지를 선정해서 소개해드리는 코너죠. 뱃사공 아나운서 이호영 아나운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이호영입니다.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당권주자 이재명 의원,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수사와 관련해서 정치 개입이자 국기문란이다 이렇게 비난하면서 정면 돌파에 나섰다. 이게 돼 있네요. 네, 이재명 후보는 어제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 전당대회에 맞춰 수사를 끝내겠다고 하는데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법 앞의 평등은 가장 중요한 영역이며 수사에도 균형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면서 기소권을 가진 검찰이 정치에 개입하고 정치에 영향을 주고 특정 세력의 정치익에 복무하는 것은 심각한 국기문란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네, 이 후보는 자신하고 부인 김 씨를 상대로 한 각종 고발 사건이 당내에서 사법 리스크로 언급되는 데 대해서도 불만을 터뜨렸다고요? 네, 이재명 의원은 국민의힘의 고발에 따른 수사를 사법 리스크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유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요. 국민의힘과 검찰, 경찰이 쓰는 언어를 이제 민주당 안에서도 듣는 것이 참 안타깝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수사를 받고 있으니 리스크라고 말할 게 아니라 구체적 문제점을 지적하라면서 당신 고발당했더라, 당신 국가기관의 수사를 받더라는 카더라 자체로 문제 삼는 것이 너무 가혹하지 않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이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서 조사를 받다 사망한 참고인 A 씨. 대선 경선 기간에 이 후보 캠프의 운전기사로 일했다고요? 네, 어제 JTBC가 이 후보 측이 선관위에 제출한 정치자금 지출 내역에 따르면 A씨가 김혜경 씨의 운전기사 일하면서 급여 약 500만 원을 받았다는 취지의 보도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후보 측이 곧바로 입장문을 냈는데요. A씨가 이제 배우자실의 선행 차량을 운전했고 정치자금법에 따라 적법하게 계약하고 단순 노무 차량 운전에 대한 업무에 대한 수당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즉 캠프에서 운전 업무를 한 건 맞는데 김혜경 씨의 차를 운전한 게 아니라 배우자가 탄 차의 앞쪽에서 운행하는 다른 차의 운전을 맡았다는 게 설명입니다. 네. A씨는 법인카드 유용 의혹의 핵심 인물, 당시 경기도청 별정직 5급 공무원으로 김혜경 씨의 수행비서 역할을 해온 배모 씨의 지인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네, A씨는 이 사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지난달 26일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논란이 일었는데요. 이 당시 저도 이제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A씨가 개인 신용카드를 배 씨에게 빌려줬고요. 네. 이 카드가 이른바 바꿔치기 목적의 사전 결제에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이런 의혹들은 국민의힘 측에서 제기한 건데요. 네, 국민의힘은 지난해 12월 김 씨가 2018년부터 3년간 배 씨를 수행비서로 뒀다라고 하면서 김혜경 의전에 사용된 것 아니냐 의혹을 제기했었는데요. 이후 이재명 의원과 김혜경 씨 그리고 배 씨 등을 직권남용과 국고손실 등 혐의로 고발을 했습니다. 또 대선을 앞둔 올해 2월에 이제 방금 전에 소개해드린 A 씨와 관련된 카드 결제 관련해서도 고발을 했습니다. 네, 경찰이 어제 배 씨를 피의자로 처음 소환 조사했죠? 네, 수사당국 등에 따르면 어제 경기 남부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가 이 배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서 조사했다고 하는데요. 경찰은 배 씨를 상대로 법인카드 유용 등 과정에서 김혜경 씨를 비롯한 윗선의 지시나 개입이 있었는지 등에 대해서 조사를 했고 배 씨는 이후 귀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경찰이 배 씨에 이어서 최초로 이 사건을 제기한 전 경기도청 비서실 소속 공익신고자 B 씨도 오늘 소환했다고요? 네, 경찰 관계자에 따른 마찬가지로 경기 남부경찰청이 이제 B 씨를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서 오전부터 조사를 했는데요. 이 배모 씨와 함께 핵심 인물로 꼽히고 있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렸던 A 씨는 이재명 의원의 경기도지사 재직 시절 김혜경 씨 의전을 담당했던 경기도청 공무원 배모 씨의 지시를 받아 이제 개인 심부름을 해왔다라고 주장한 게 바로 이 B 씨인데요. 네. B 씨에 대한 경찰의 조사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두 번째 소식인데요. 국민의힘이 어제 전국위원회를 열었는데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중징계로 직무가 정지된 이준석 대표, 이 이준석 대표의 퇴진을 공식화했다고요? 네, 국민의힘 전국위원회 위원장인 서병수 의원이 어제 국회 브리핑을 통해서 비대위 체제 전환을 위한 상임 전국위원회
를 각각 5일과 9일 개최하는 계획을 전했습니다. 국민의힘 당원 당규에 따르면 이르면 9일 비상대책위원회 체제가 출범할 경우 기존 지도부가 해산되면서 네. 자동으로 이 대표도 해임된다라는 유권 해석을 내놓은 건데요. 이 대표 측이 이제 법적 대응에 나설 경우도 보이는데 이럴 경우 감당할 리스크가 좀 커 보입니다. 게다가 또 이제 비대위 체제로 전환되면 새로 선출될 지도부 임기를 이제 2년으로 사실상 못을 박아서 공천권을 보장키로도 하면서 차기 당권 주자 간 대결도 빨라질 것으로 네.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비대위 체제 전환에 시간 끌지 않겠다 이런 방침인 건데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네, 국민의힘은 내일 상임 전국위원회를 열어서 현재 상황이 당헌 당규상 비대위로 전환해야 하는 비상 상황이 맞는지 유권 해석을 네. 내리고 했는데요. 아울러 현행 당헌을 개정해서 당대표 및 당대표 권한대행으로 한정된 비대위원장 임명권자의 당대표 직무대행도 추가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9일 전국위에서 당헌 개정안을 통과시킨 뒤 비대위원장 임명까지 의결하기로 했습니다. 이 서병수 의원이 가급적 짧은 기간 안에 임시 전대를 하기 위한 임시적 비대위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라면서 관리형 비대위 성격이 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네, 이런 비대위 로드맵은 뭐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 가면서 이 대표 강제 퇴출 절차를 강행하겠다 이런 뜻으로 비치고요. 네, 맞습니다. 다만 이 대표가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서는 것이 변수인데요. 서병수 의원은 그 부분을 사실 걱정하고 있다면서 이 대표가 명예롭게 사퇴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줄 것을 윤핵관 측을 향해 주문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대표가 용피셜하게 우리 당은 비상 상황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반박을 했는데 용피셜하게 용피셜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네, 이 대표가 쓴 용피셜이란 말은 공식 입장을 뜻하는 오피셜 그리고 용산 대통령실을 조합한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 대표가 이제 자신의 SNS에 끼리끼리 이준석 욕하다가 문자가 카메라에 찍히고 지지율 떨어지니 내놓은 해법은 이준석의 복귀를 막는다는 판단이라면서 직격을 날렸고요. 그러면서 이제 용피셜하게 우리 당은 비상사태가 아니다. 내부 총질하던 당대표가 바뀌니 참 달라졌고 참 잘하는 당 아닙니까? 계속 이렇게 해야 한다 이렇게 비꼬았습니다. 앞서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당내에서는 이 대표가 법적 분쟁 벌이면 결국 이제 가닥 잡힌 내홍 사태가 재점화될 수 있다 이렇게 우려스러운 목소리가 나오고 있죠. 네, 맞습니다. 조혜진 의원은 당대표가 법적으로 살아있는데 새 대표를 선출하면 우리 당은 대표가 2명인 당이 되고 그것은 코미디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하태경 의원도 결국 국민의 눈에 젊은 당대표 몰아내기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네, 어쨌든 뭐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당권 경쟁은 조기에 점화할 것으로 보이는데 당장 전대 개최 시기부터 비대위 임기하고 맞물려서 초미의 관심사가 또 되고 있습니다. 네, 당 내에서는 9월 말에서 10월 초에 조기 전대 개최론 그리고 내년 4월 이후 전대 개최론이 맞서고 있는 양상인데요. 조기 전대가 이제 현실화할 경우에는 권성동 원내대표의 그리고 정진석 국회 부의장의 당권 도전은 사실상 힘들어집니다. 하지만 전대 시기가 이제 원내대표 임기가 끝나는 내년 4월로 결정될 경우 권대행으로서는 당권 도전의 불씨가 아직 살아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 마저 알아보죠.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 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앞서서 윤석열 대통령이 도어 스태핑에서 전 정권에서 지명된 장관 중에 그렇게 훌륭한 사람 봤느냐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 나와서는 안 되는 발언이었다. 이렇게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렸다고요? 네, 이전에 이제 장관 임명 관련해서 이제 도어 스태핑에서 윤 대통령이 했던 말인데요. 네. 이 전 대표가 윤 대통령의 발언을 도마에 올린 것은 사실 처음이어서 네.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대표가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제 해당 발언을 인용하면서 말한 건데요. 이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을 옹호하는 과정에서 이 글이 나왔습니다. 조선일보 양상훈 주필이 윤 대통령 참을 인자 3번만 쓰길이란 제목의 칼럼을 통해서 네. 박민영 청년 대변인이 대통령을 비판한 점을 지적을 네. 한 건데요. 이 대표는 이 칼럼을 두고 눈을 의심하게 하는 증언이라면서 박민영 대변인이 대통령에 대해 비판적인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이 상황이 발생했다면 유감이다 이러면서 방금 전에 소개해 주셨던 그 말을 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소식입니다.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수행비서를 성폭행에 수감됐던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오늘 오전에 만기 출소했네요.
네, 안전지사가 오늘 오전 7시 55분 경기 여주교도소에서 3년 6개월의 형기를 마치고 만기 출소했습니다. 원래 당초에 오전 5시쯤에 출소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이보다 3시간 정도 늦게 나왔고요. 교도소 앞에서 자신을 기다리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지지자들과 약수를 했고 취재진에게 인사하고 이제 돌아갔습니다. 네, 현역 의원 2분 갔고, 네. 그죠? 교도소 앞에는 80여 명의 지지자들이 나와서 안 지사를 맞이했다 이렇게 돼 있고요. 네, 지지자들은 버스를 이용해서 함께 교도소 앞을 찾은 것으로 전해졌고요. 또 현역 정치인 중에서는 충청 지역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종민, 강준현 의원만 참석했습니다. 김 의원의 경우에는 이제 안전지사가 친구는 아닌데 고생했으니 위로하러 온 것이라고 했고요. 반면에 강준현 의원은 고등학교 동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친구 자격으로 와서 친구로서 안 올 수 없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안전지사는 2018년 4월에 피감독자 간음 및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 이걸로 기소가 된 거죠? 네, 2017년 7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수행비서를 4차례 성폭행하고 5차례 기습 추행하고 업무상 위력을 이용해 한 차례 추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1심에선 무죄를 선고했는데 2심에서는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이 됐고요. 안전지사가 2020년과 올해 3월에는 이제 모친상과 부친상을 당해서 형 집행정지를 받아서 일시 석방되기도 했었습니다. 네. 이제 향후에 10년 동안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되는 거죠? 네, 공직선거법상 이제 징역 3년 6개월 집행이 종료된 후부터 10년간 피선거권 박탈당하는 건데요. 2024년 국회의원 선거, 2026년 지방선거, 그리고 2027년 대통령 선거 등 각종 선거에 나온 것이 불가합니다. 물론 이제 사면 복권이 있는데 네. 성 관련 범죄인 만큼 이제 복권에 대한 부담이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소식인데 어제처럼 오늘도 그 펠로시 하원 의장 소식인데요. 미국의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 방한했습니다. 오늘 국회의장 회담 또 JSA 방문이 예정돼 있죠. 네, 펠로시 의장은 오늘 오전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을 만나서 인도태평양 지역 정세 그리고 반도체 동맹, 칩4 동맹 등 경제협력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회담에는 원내대표도 배석을 했는데요. 공동 언론 발표가 아마 지금 실시간으로 진행이 되고 네. 있습니다. 어제 도착한 거잖아요, 우리나라에. 네, 대만에서 출발한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을 태운 전용기가 어젯밤 9시 26분 오산에 있는 미 공군 기지에 도착을 했고요. 의장은 도착하고 바로 호텔로 이동해서 휴식을 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하고 만나는 거예요? 안 만나는 거예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만나지 않습니다. 어제 오전에 이제 제가 소개해드릴 때도 만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네. 오후에 만날 수 있다 뭐 이런 보도가 이어졌는데 결국 만나지 않는다라고 다시 공지가 됐고요. 방금 전 2시간 전에 소식이 추가되기로는 오후에 전화 통화를 할 예정이라고 대통령실이 네. 밝혔습니다. 펠로시 의장이 미중 간 충돌 위기까지 거론되는 타이완 방문을 했고 타이완 방문 직후에 우리나라 왔잖아요. 우리 정부도 약간 좀 긴장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네, 외교부는 양안 관계가 평화적으로 발전해 가기를 희망한다 이런 원칙적 입장을 표명하면서도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긴장감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중국이 한국에 배치된 사드 관련 3불 원칙을 재강조하는 등 날선 반응을 보이고 있어서 우리 정부도 이에 대해서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네, 지금 들어왔는데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결의안 채택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렇게 돼 있고 펠로시 의장 오후 일정 어떻게 돼요? 네, 오후에는 출국 직전에 오산 기지를 찾아서 이제 한미 연합 사령관 겸 주한미군 사령관과 면담하고 주한미군을 격려한다고 하고요. 6시 반쯤 일본으로 떠날 예정인데 그 앞서서 소개해드렸던 칩4 동맹 해당국들을 모두 방문하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우영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